네, 저 수면은 엄청난 시장이 수면을 우려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면을 이거 갖다 잘 저기 하면 여러 개를 다 저기 할 수 있네. 이비인후과, 뭐 기내과, 뇌정신과, 그다음에 신경 전반에. 야, 내가 이걸 좀 같이 해가지고요? 아니 나중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나중에 정말 이제 좀 디지털 같은 활용들이 많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번에 외국에 되고 있다고 누가 왔냐는데 그러는 거야. 미안, 한국이 그 의료 마이데이터가 좀 더 활성화되면은 자기 그거 하고 싶은 거 플랫폼에서 데리고 오고 전부 참여시키는 거야. 금융회사 아마 봄에 살 거야. 금융회사, 의사, 제약사, 그다음 환자 딱 해갖고 환자가 뭐 어떤 걸 한 거를 다 기록을 해요. 질의응답을 갖다 대순하게.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질의응답 왜 뭘 줘? 요새 많이 주는 거 있잖아. 코인을 줘 이를테면. 네.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쭉 모으면 엄청난 파워풀한 횟수가 네. 의사 의료기관대로 그다음에 제약사대로 그다음에 보험사, 과학자 환자한테 줬어. 네. 플랫폼에서는 그때 연결해가지고 데이터가 측정한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툴 마디로 제공해주고 생각만 넣으면 되는데 왜 또 알았지?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또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런 앱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들이 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예수면 때 근데 이제 저희만 해주는 움직이 좀 되잖아요. 저희는 되죠. 안 쓰잖아. 그래서 이거 괜찮아요. 예. 그 사이간 요거 우리 비양미 치료에서 일단 아날로그 우리의 인지행동 치료를 받는데 이번엔 그러면 디지털하고 넘어갔고 예. 좀 진다? 간 다음에 디지털 쪽에 그 인지행동 치료. 예. 사실은 뭐 큰 저거 한 걸로 대단히 비슷한 나쁘. 네, 그냥 못한 거 없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다 이제 디지털로 다 하는데 우리 행동하는 걸 다 한다. 예를 들어서 침대에다가 디지털 기계를 이제 놔둬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지를 해가지고 얘가 깊은 잠에 들었다, 낮은 잠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요. 뭐 이를테면 뭐 지금 데셀의 알파냐, 그것들 파악을 해가지고요. 델타 이산 세타 우리가 뭐 따로 여기다 붙이지 않아도 그거를 통해서 파악을 하면 이 아이가 깊은 잠은 얼마 있고 얕은 잠은 얼마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거기에 맞는 치료나 약물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가지고 우리는 보통 지날 때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의 동작에 맞춰가지고 얘가 잠을 자고 있구나 아닌고 하는 걸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또 침대에다가 그런 장치를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는 장치 개발이 돼 있고 이것처럼 수면 일기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는 개발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디지털 미디어로 이런 그 수면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니요, 제가 살짝 듣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냥 뭐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듣자마자. 왜냐면 지금 앞에 우리가 아날로그 인지 행동 치료를 방목을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디지털 기가 있어. 네. 그 액 정도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어.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뇌파가 보여. 그러면 뇌파가 딱 보니까 딱 지금 베타파인데 내가 어떤 인지행동을 하는 거, 지금 치료를 하는 거야. 이럴 때 명상을 하고 있어. 뇌파를 여기 지금 화를 싹싹 보네. 그래프에서 자 떨어지더니 이게 만만해 가면서 이제 알파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 내가 그러면 지금 명상하는데 좀 더 호흡을 길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네. 나는 스트레칭, 몸이 긴장도가 아기 있나 보네. 그럼 내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면서 코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해보면서 계속 변화를 보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야 좀 밝아서 그런가 보다. 네. 조도를 다 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하다 야 좀 그러니까 내가 조격을 한번 해볼까? 그때 발을 좀 따뜻하게 좀 했다가 다시 나와. 그런 것들을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실버타운에는 그게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몸의 동작을 했을 때 그
파를 갖다 받는 센서 같은 것들. 근데 이제 테스트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한국 사람은 제일 좋고 한국 사람 아닌데도 글로벌리 보니까 야, 뭐 그런 것 중에서 짠 효과 있는 게 뭐다. 또네. 뭐 이거 세 개를 조합하면 좀 이런 거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가장 효과 있는 게 대략 뭘까요? 뭐 센서의 가장 효과 아니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완시키는데 풀리는 거. 근데 지금 결국 이해하는 훈련이야. 글쎄 이해는 열리죠. 예. 호흡하는 분이 제일 효과적이고, 예. 호흡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 요가네. 네. 쉬고 요가 있잖아요. 시간. 이것도 여기 요가 선전해 준 건 아니에요. 하타 요가는 치도 요가잖아. 라지 요가는 이제 우리 라자 요가라고 나와. 진짜 까먹었네. 그 명상 요가고. 그러니까 하타 요가 체조 요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스트레치 그렇지 천천히 얇게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호흡과 몸 그렇죠. 복식 호흡하고 명상이라는 건 자기가 호흡하는 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명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체의 몸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거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결국 몸하고 관련다. 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완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실제로 뭐 명상, 뭐 요가,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디지털 그 인장 노출을 하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해갖고 가장 좋은 건 제가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변화를 갖다 이렇게 리도하고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 앱 통해서 보니까 아하 내가 어저께 이거 했고 분석을 해보면 그냥 자기도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아서 내가 이제 가장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이걸 조합하니 가장 좋구나.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신여러분도 나중에 그런 게 되면 짜보는 거지. 일주일 동안은 요걸 해봐.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은 요거. 나한테 제일 맞는 그냥 못하잖아. 뭐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편하신 거 이렇게 하시면서 보니까 이거가 참 좋구나.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저 같으면 호흡 명상하고 그건 좋은 점이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딴 생각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화 상태가 누수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 명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긴장을 갖다 풀 수가 있는데 약간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 더 빨리 제가 거기서 들은 건데 이렇게 복내라고 표현하잖아요. 복내. 네. 복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부교감신경이 제일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해양신경증. 그래서 거기를 자극하면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그쪽이 이완이 잘 되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식호흡을 할 때 그런 걸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걸 좀 끄든가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호흡을 하시면 적어도 그 정도면 대략. 근데 거기다 한 가지 만약에 근데도 내가 잠이 좀 잘 안 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음악을 틀어. 근데 뭐 좋아하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클래식 괜찮잖아요. 그때 알파파 나노 클래식 음악을 거다 있습니다. 오는 거 같고 그래서 그때 항상 4분의 4 밤자 박은혜 이런 뭔가 다보다는 그 독일이 분야에서 박은혜 했던 것 같아. 핸델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갖고 듣고 그래도 조금 괜찮다 그러면 코를 자극하는 거지. 나로 막아서 그냥 눈, 코, 귀가 자극이 되는 거네. 그래서 다 눈은 조정대로 낮추고 귀는 무슨 말이지? 귀는 라터펠 나오게 하는 그 클래식 음악을 골라서 듣고 그 다음에 코는 아로마 향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코를 내면서 또 이렇게 커플 나오게 하고 더하면은 뭐 목욕 같은 거 조격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기록한다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반신욕이 좋은 일은 두한조결이다. 머리는 차게 하고 두한 조결 열은 발을 딱 연락해서 또 결국은 기가 위로 올라간 걸 밑으로 내어서 혈액순환을 좋게 시키면 이 기가 위에 올라가갖고 교감력 긴장했던 게 풀리다. 이제 뭐 그런 거 지금 다
다 이제 벌써 다 얘기해 주셨네. 눈을 불을 갖다 불을 끄든가 뭐 약간 그 알파파를 나가요. 눈을 통해서. 귀는 그런 알파파 나는 음악을 하나씩 들어서 귀를 통해서 알파파를 나오잖아. 코 아로마 통해서 아로마 소자라는 아니에요. 아로마 통해서 이를테면 알파파를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조교 두한조교의 원리를 이용해서 뇌에 상기된 기관이 내주고 이에 교감 들어갔다가 가라앉힌 부교가 흥분시켜라. 그 복식호흡을 통해서 배에 있는 태양신경초가 자극해서 부교식을 흥분시켜라. 알파를 나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잡념이 사라지면서 무념무습되니까 자동 명상이 되면서 수면 상태입니다. 이거를 자기한테 맞는 하나 두 개 고르는데 해가지고 안 되면 계속 추가해보는 거예요. 수면 제가 가스카드 얘기했죠. 가스카드 얘기인 거예요. 여스카드니까 그래서 그거 컴바인을 2주만 해도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클래식 음악 말씀드렸지만 백색 소음이라고 그래서 그 자연의 뭐 파도 치는 소리랄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소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잠을 더 잘 오게 해요. 그래서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소음인데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잠이 들게 하는 거죠. 옛날에 뭐 그 섬집 아이 그 노래도 있잖아. 이게 이런 이 우리 가입니다. 그저 폭소이지 폭소 있잖아. 그래서 자연의 소리가 뭐 비 오는 소리라든지 파도 치는 소리 이런 단순한 소리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좋은 백색 소음 중에 하나. 이제 김 교수님이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것도 나와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앱이 다 나와 있어. 빗소리라 아파리 소리 섞어서 그러니까 잠들게 많이 하는 백색 소음 해가지고 앱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잘 때 그걸 틀어놓은. 그러면 그 스티브인가 앱은 제가 제목을 보내 2일 시내에 잠들기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젊을 때 좋아했잖아. 잠을 그 2일 시에 모르겠어. 나 이거 찢어지는 제목은 아니지만 잠들게 하라 끝에 놨죠. 일신의 적은 그때가 제목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잠들게 하 이러면서 그 앱을 김 교수님 한번 그거 갖다 조합해갖고 김용훈의 잠들게 하라 그라 앱을 제시하시죠. 그러면 베스트실 것 같아. 여기서 그때마다 한번 틀어주는 거야.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광이 빛이 뭐 아까 이제 빛을 쬐면 그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세로토닌이 또 멜라토닌에 의해서 잠을 풍부하게 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빛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밤에 어둡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래야지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요. 문 통해서. 그래서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너무 일찍 자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또 일찍 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8시에 자면은 어떻게 해요? 4시에 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을 6시에 깨고 그 10시나 9시에 재우려면 어떡하겠어요? 여기 빛을 줘가지고 늦추는 거예요. 멜라토닌 나오는 시간을 늦추는 거죠. 그게 광치료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장애 있는 분들이 그런 치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일찍 자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일찍 자지 않게 이제 빛을 내주는 거죠. 그럼 광치료를 하고 또 너무 늦게 일어나면 또 곤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시차적음 문제가 되죠. 왜 이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시차적음도 되지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잠을 늦게까지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3교대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밤에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로 돌아와서 오려면 광치료를 해주면 그 차이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좀 말씀 주시니까 또 생각이 증명이 생기는데 이를테면은 강이
세라토닌, 멜라토닌, 세라토닌, 세라토닌이 높아지죠. 그다음에 이제 광이 없어지면 멜라토닌, 이게 잘 되는 거죠. 없어. 그렇죠. 세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로토닌.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보고 걸으면 세로토닌이 높으면 그날 푹 자잖아요. 일찍 자고. 그게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바뀌어서 그런 거.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 갖다 인증등, 아날로그도 디지털 거 생각할 때 신호음력 하나 빼먹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잘하려면 낮에 광을 빛을 듬뿍 알아요. 바르다가 저 듬뿍 애가 피부가 네. 광을 빛을 듬뿍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서 이렇게 불을 낮추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듬뿍 안에 있는 셀라토닌이 그냥 멜라토닌 바뀌는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호르몬 차원에서의 수면 밀도가 있는데 수면 밀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얘기하니까 그냥 하나의 그 뭐라카락이 딱 그 정리가 되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뭐 오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빛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내가 프로그램을 갖다 만들어 갖고 일정 시간을 해보면서 맞습니다. 테스트 체크를 해보면 나한테 가장 좋은 몇 가지를 골라서 그냥 다 하면 좋긴 한데 그냥 잠만 자고 살 수는 없잖아. 잘 자는 것만 잡으면 돼. 얘가 수면을 딱 몇 개 이렇게 찾아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뭘 갖다 만들면 알려주시면은 이게 모아가지고 또 더 좋은 이런 걸 갖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국은 아날로그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 디지털 인지행동 치료를 했지만 점점 그거 갖다가 이제 디지털로 기기를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앱을 연결해서 이런 것 갖다 빅데이터 하면서 하면 더욱더 정확하고 커스터마이즈, 이게 이제 커스테이처 개개인의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네요. 과학적으로도 그 맞춤과학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춤과학. 네. 맞춤과학이라고 표현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나도 맞춤과학 할 수 있어요. 네. 그 가능하죠. 맞춤 아니,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니까 홈쇼핑이 나중에 발달을 하면 홈쇼핑을 보면서 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되면서 이게 기기가 발달이 되니까 홈쇼핑이 아니라 그건 뭐라고 그러지? 스트림 리로핑 해가지고 상호간에 쌍방간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서로 연결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많이 해요. 그런 수명이죠. 그게 님 아셨죠? 수요내로 한 그 사람한테 맞게 그 고객에 맞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다시 정리하면 수면 장애를 크게 말해서 비약물과 약물 치료에 대해 비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시배치 근데 그것도 또 디지털 이용해서 디지털 이때가 치료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제 광학 치료가 돼.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시청자분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이걸 조합을 해서 가져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대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약물 치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